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최근 농업계에 괄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이 10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삼이나 딸기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들이 수출 성과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개발해서 농업계의 문익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인데요. 김재훈 대표를 모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농업계 스타 CEO를 모셨네요, 우리가. 자, 정말 아주 특별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사업 내용부터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스페셜티 푸드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식탁이 있는 삶의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식품 품종을 발굴해서 예.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입혀서 시장에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전국 산지의 농가들과 연합하고 또한 공동법인을 출자하거나 투자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 재배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뭐 품종도 개발도 하고 또 계약 재배해서 이렇게 이제 마케팅까지 연결하고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네네. 자, 우선 작물은 어떤 걸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작물로는 생으로 먹어도 이제 과일처럼 단 초당 옥수수라는 품목이 초당 있고요. 옥수수, 그거 먹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8년 전에 국내에 처음 이제 초당 옥수수 종자를 들여와서 재배법을 개발하고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6월 중순부터 옥수수를 맛볼 수 있었다면 예. 특수시설 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5월 초부터 생으로 먹는 옥수수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급하고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꼭지 있는 사과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가지색 고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베이비 베지터블이라고 해서 미니 야채들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발굴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물어봐야겠어요. 그 초당 옥수수. 네네. 그거는 쪄 먹어도 되는 거죠? 이 초당 옥수수가 일반 찰옥수수는 네. 저희가 이제 껍질을 벗겨서 찜기나 물에 이제 삶아서 한 2, 30분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초당 옥수수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네. 물에 삶으시면 안 되고요. 쪄서 드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그건 가능하고. 예,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당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서 바로 생으로 먹어도 과일보다 달고 아삭아삭하고 아삭아삭해.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도 하실 수 있는 품목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가지색이 나는 고추. 네네. 자, 그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식품도 단지 우리가 예전처럼 배를 채우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기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그 소비자가 먹고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모양도 봐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토시아닌 고추라고 해서 예. 그 보라색 고추가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색 고추를 샐러드용 고추로 국내에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기에.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한 건 미니 야채. 예, 미니 야채. 그것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미니 야채. 소비자들이 자기의 식생활을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리기도 하고 본인의 식생활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기능성을 갖추고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데코에도 활용하고 이런 이제 미니 야채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북 의성에 직영 농장이 있는데 그 직영 농장을 통해서 유럽은 베이비 베지터블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야채가. 그래서 그 종자를 들여와서 시험 재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밀키트나 샐러드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옛날에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았는데 네네. 작게. 네네. 미니 당근 얼마나 거예요? 사이즈가? 미니 당근은 당근의 몸통 길이가 네. 손가락 한 뼘 정도 됩니다. 손가락 한 뼘. 예, 예. 야, 한 마디 정도 됩니다. 그게 진짜 미니네 그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고 오히려 더 좋다는 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고부 같이 작물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처음에? 고부가 같이 작물을 저희가 이제 사업 기반 초기에는 네.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네. 해외 이제 종자 박람회도 다니고 또한 이제 저희가 해외 종자사에 이제 문의도 하고 또한 국내 농산물 관련된 연구개발 기관들에서 네.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할 때 그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발굴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인력들을 보충을 해서 그 연구개발 인력들이 우리나라 트렌드에 맞고 이게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소비자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작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종자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토종 재배법이 사라진 그런 우수한 토종 농산물도 많이 있거든요. 있죠. 뭐 3년 주화 재배 의성 한지역 마늘이라든지 의성 가시봉화씨라든지 네. 이런 품목들도 전통 재배법을 발굴을 해서 시장에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물을 국내로 들여왔을 때는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애로사항이? 뭐 이제 종자를 수입하는 데는 네. 크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다수 이제 마트 백화점에서 먹는 대다수의 과일 야채들이 수입 종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종자의 필요성도 시급한데 수입을 해오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국내에서 심는다고 해도 이거에 따른 재배 매뉴얼이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종자를 수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이 종자에 따른 재배 매뉴얼을 주지만 그거는 그 나라 현지에 맞는 재배 매뉴얼이기 때문에 맞으니까. 우리나라 재배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이 새로운 신품종이나 특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파퓰러한 작물, 편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수매해 주는 기관도 없을 뿐더러 또한 농민들이나 일반 농업 기업들이 이거를 선뜻하기가 겁이 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놓고 이게 결과를 잘 생산될지도 모르고 잘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유통이 제대로 될 것이냐,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럼 요새는 뭘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이름은 더당 감자인데요. 더 단. 예, 더 달다고 해서 더 달다. 예, 감자인데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국내 이제 감자 전문가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일반 보급 그 수미나 이런 수백 이런 종들만 쓰고 계신데 국내 재배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평당 생산성이 좀 더 높은 감자를 개발하려고 이제 계속 시험 재배를 하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감자의 물성을 파악하고 종자 그리고 재배, 수확 후 관리를 특화시켰더니 단감자가 생겨났어요. 일반 감자가 보통 감자를 캐게 되면 한 4에서 5브릭스인데 이 감자는 7에서 8브릭스 정도 나오고 그리고 달달하네. 예, 그리고 감자가 저장이 되고 나면 일반 감자는 브릭스가 높아도 이제 6브릭스 정도. 이 감자는 이제 11, 12브릭스까지 나오거든요. 더 달아. 사과만큼 단 감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감자를 가지고 시장성 평가도 해보고 이게 식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리고 평당 생산성이 얼마나 이제 증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야 이건 상당히 전략 작물이 될 수 있겠다. 어허. 그리고 또 이게 국내에서 안정화 재배 구축을 한 후에 해외에서도 충분히 해외 식량화 기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물에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이나 시험 재배를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전북 김제에 25,000평의 땅을 임대하고 또 농부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제 월급을 드리고요. 재배해봤어요 이제?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소규모 1,000평, 2,000평에 이제 테스트 재배를 했고요. 올해 이제 25,000평으로 해서 전북 김제에서 올 11월에 이제 첫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자가 그러니까 뭐 고구마만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그래 고구마를 생으로 먹는데 감자 생으로 먹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제
썰어서 날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가공용으로도 예. 다양하게 이제 조미를 하지 않고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자칩 만들면 맛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해외에서 종자를 네. 가져와서 국내 재배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일부 이제 그 의성 한지역 마늘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예, 그리고 요즘은 그 스위트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예. 서양배를 국내에서도 재배를 하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일교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예.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출도 하는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상품입니다. 자, 인기 상품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네네. 직영 재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거, 이게 물량이 가능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 회사가 이제 이슈가 되고 라이징이 된 계기가 이제 초당 옥수수 때문인데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당 옥수수 점유량의 한 60%를 이제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생산을 함께 하고 있는 농가 수가 한 70여 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저희가 한 600만 잎 정도, 예. 600만 개 정도 현재 이제 출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초기에는 물론 이제 물량이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작물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예. 다른 작물을 했을 때보다 많은 이제 고부가 가치 소득이 난다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초기에는 이제 머뭇머뭇거렸던 이제 농부님들이 많이 이제 저희와 이제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경북 영양에 30여 분의 농민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아하. 생산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초당 옥수수량을 이제 안정적으로 재배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계속 또 확대된다면 해외 농업화 기지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밀도가 높고 생산 효율성이 높은 형태의 스마트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네. 되고 농업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해왔던 농업 방식에서 약간 다른 틀의 이제 예.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만을 토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컨텐츠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 아니 그냥 우리가 잘 길러서 팔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초기 첫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경북 의성의 직영 농장에서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과 직접 이제 초당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2기작 정도를.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입히고 시장에 내놓고 반응이 이게 생기고. 이제 반응이 생기고 돈 되는 작물을 인식을 먼저 시키는 게 필요했었고요. 그러니까 한두 농가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아하. 그래서 제대로만 키워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제값 받고 팔겠다. 그렇게 해서 한 농가, 두 농가를 늘려나가고 지금은 이제 좀 규모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때는 나이가 몇 살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예, 예. 이야. 초기에는 이제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아는 지인분들,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인분들이나 또 제가 대학교 때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이라는 예. 직영부 정책사업단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연계했던 농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파트너십을.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네네. 그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까지는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부모님이 이제 농사일을 이제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3년간은 제가 이제 산지도 많이 다녔지만 평택에 저희가 이제 제 직영 농장을 두면서 이제 테스트하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농사도 지었고요. 그리고 뭐 딴 건 모르지만 제가 이제 태어난 출생지가 이제 경북 의성이다 보니까 마늘 농사, 고추 농사 마늘이 예. 유명하죠, 우리가. 이런 농사 같은 경우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가장 잘 짓지 않았겠나 하하. 예전에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나 농업 관련 뭔가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이제 뭐 안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힘들게 공부시켜서 공무원이나 하라고 서울로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예. 왜 나도 평생 힘들었는데 왜 이 힘든 농업을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뭐 농업 비즈니스 어떤 이런 새로운 애그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데도 부모님은 이제 그 개념을 모르시다 보니까 예. 아, 제가 진짜 농촌 뛰어다니고 한다 하니까 그냥 도매상이나 이런 유통상을 하려고 하나 아. 그런 걱정을 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대를 하시겠네, 처음에. 예, 많이 반대하셨죠. 예. 농업 관련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그 경제적인 환경이 네. 넉넉하지 못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이제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친께서도 이제 네가 이제 좀 혼자 등록금이나 첫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혼자 한번 벌고 그렇게 좀 한번 생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절박함이죠. 일단은 서울 대학을 와서 느꼈던 게 제가 뭐 제 친구들은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어떤 레슨도 받고 또 아버님이 이제 차도 사주시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동대고시원이라고 고시원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절박하더라고요. 나도 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구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나도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절박함에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고추가 그 저희가 먹는 고추 있지 않습니까? 네. 고추가 가지에서 자라는지 나무에서 자라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나는 부모님 따라서 이래 농업도 해보고 했었는데 내가 저 친구들보다 농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더 잘하지 않겠나. 아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뭐 판사나 변호사나 전문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애그리 비즈니스, 이 그렇죠. 대규모 많죠. 농업 기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또 보장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농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단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말 뭐 유명해지기도 아이.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초기에 시작할 때 실패도 역시 경험하게 되죠. 초기에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실패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지 않냐 네. 그러는데 저는 좀 크게 실패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초기에 제가 이제 그 아마 아시겠지만 10년도 11년도에 제가 이제 특수 식재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 그 제2의 도시 문바사라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옆에. 문바사. 예, 예. 거기에 이제 골든 딥시 크랩이라고 이제 심해게라는 특수 품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게가 희소 가치도 있고 네. 요리용 게로도 쓰임이 있고 또한 러시아에서 크랩을 한 마리 수입하면 10불이라면 여기서는 0.5불에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걔 크기는 얼마나 거예요? 크기는 일반 꽃게보다 약간 더 큽니다. 아하. 꽤 크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선백 어선들이나 이런 곳들은 안 들어가고 있었고요. 아하. 근데 이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 아프리카 케냐 크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예.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어떻게 보면 푹 빠진 거죠. 어떻게 아하. 보면. 아, 이거 진짜 돈이 되겠다. 아하.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 이제 프로세싱 센터도 만들고 어허. 배도 구해서 이제 어구도 이게 국내에서 판을 벌렸네 이제. 네, 판을 벌렸죠. 그렇게 했는데 초기 한 1년간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야. 그때가 이제 27, 8살 때인데요. 그 이제 그 국내에서 일단은 요리계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고 일단은 러시아 대게나 러시아산 크랩보다 워낙 가격에서 월등한 경쟁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도 괜찮아요? 예, 맛도 괜찮습니다. 그 이제 뭐 안에 이제 살도 풍부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세 창고로 들어오면 나가기 바빴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엄청 막 그 돈도 많이 야, 벌고 앞으로 이제 해서 떼돈 벌겠구나. 떼돈 벌겠구나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배를 막 그 초기에는 몇십 톤에서 시작해서 네. 몇 대로 늘리고 거기에 이제 프로세싱 센터도 더 구축하고 또 빚도 내서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도 받고 잘 되니까 네. 이게 진짜 대박이 나겠다. 네.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그 케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아침에 그래서 이제 배가 납부됐다. 그 TV를 켜보니까 이제 금미호라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 에이전시로 사용하던 배가 저는 그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네. 해적들한테 납포가 된 겁니다. 납포가 됐다고. 그때 당시 이제 아. 우리나라 배들이 소말리 해적들한테 한참 납포될 예.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협정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도 않고 배는 몇 개월 후에 풀려났지만 뭐 배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배가 다 부패되고 또 주요 기관들은 다 뜯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스디슨 첫 아하. 패배를 이제 실패를 맞이했죠. 아이고.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있었고 잘 나가다 그냥 이렇게 해적한테.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빚도 생기게 되고 예. 또 그거와 동시에 이제 신품종 이제 저희가 계약 재배를 또 동시에 하면서 자색 당근이라고 자색당. 예 이거를 한 12,000평, 13,000평 정도 모 기업에서 이거를 이제 물량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계약 네. 재배를 했었는데 이게 한 수확까지 한 120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120 이제 처음에 이제 한다고 해서 120일 후에 수확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이제 중견 기업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못 받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 한번 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뭐 다 버린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달아지면서 거의 이제 뭐 폐업까지 갔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정리할 부분 정리해서 신용 불량자가 안 되는 상태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예. 나머지 이제 은행 빚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차차 갚아가겠다. 벌어서 갚겠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뭐 말하듯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 우리나라를 자,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글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사업을 잘 나가다가 네네. 완전히 바닥으로 다 무너졌을 때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이런 경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밑거름이 됐다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 크게 안 망해봤으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때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제 나이도 어렸었고, 야,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이 꿈인가 현실인가?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절박하죠.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채무자들이 연락 오고 그럼 난리죠. 이제. 채권 회사에서 연락 오고 그게 상당한 큰 압박이자 내가 예.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참담했죠. 비참하고. 또 하라 못하는 거죠. 예. 요새 개는 잘 먹어요, 요새? 잘못 들었어. 요새 개를 잘 먹냐고. 저는 개는 잘 먹습니다. 크랩 좋아합니다. 나 같으면 개 안 먹을 것 같아. 한동안은 못 먹었습니다. 글쎄, 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울 때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그때 이제 뭐 참 이민 갈 생각도 했었고, 이제 뭐 배낭 하나 메고 이제 유랑자처럼 전국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행 겸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때 이제 컨설팅 해주고 같이 이제 팔로를 도와주셨던 국내 이제 대상인 농가들이라고 하죠. 네. 큰 농가 대여섯 분이 하던 뭐 채팅방이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본인들처럼 이제 카톡방처럼.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얘기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취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당신 상황이 혼란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사람 연락도 안 받고 그럴 때였는데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김 대표가 젊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해. 저는 지금 뭐 빚도 많고 다시 일어설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네. 더 이상 국내에서 비즈니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포자기를 하던 심정인데.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김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도움받은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아하. 그게 의외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새롭게 뭔가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나를 믿고 도와주겠다는 예. 분들이 있구나. 농민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 마음을 좀 녹여주지 않았나. 아하. 용기의 불씨를 주지 않았나. 헛살은 게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요즘도 더 많아졌지만 청년 창업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쪽에 가서 재기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천만 원씩 이제 새롭게 재창업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기존 이제 도와주시는 농가분들은 물건을 본인들의 이제 물건을 신용으로 주셨죠. 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이제 네가 저장을 하든 납품하든 팔아봐라. 그리고 귤 하시는 농가도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마늘 하시는 농가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단기간 6개월 만에 예. 상당히 빨리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큰 고생하셨네요, 보니까. 큰 고생하셨고, 다시 이제 재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스타트업 하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분들한테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가면 제 이제 이런 특강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제가 절대 창업하지 마라. 역설적으로. 예. 그리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 절대 창업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접하는 홍보물이 청년이여 창업하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에 저는 현혹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절대 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체계적인 전략과 재무 계획 그리고 경영 통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아이템만 좋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저는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템이 아무리 좋고 그런 것들의 만발의 준비를 하더라도 주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있는 산업군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특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면 뭐 지원 자금을 1,000만 원을 받든 3,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더라도 사업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뭐 한두 번 경험 삼아 실패해봐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도 말고 절대 사업은 실패해서도 안 된다. 실패하면 그거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클 수도 있고 다시 못 일어설 수도 있다. 재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 그만큼 150%, 160%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절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거는 절박함이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처럼 농업으로 대박을 한번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방송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님의 성공 전략을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작물을 보고서 딱 이거다 하는 그 감이 올 때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스페셜티 푸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작물에 따라서 저는 아무리 작물이 특이하고 좋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 수 있냐.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예, 결정이니까. 이게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하더라도 음. 소비자들이 좋아해야. 예. 이게 아무리 달고 뭐보다 맛있다 하더라도 요즘 다양한 식재료가 만능인 형태에서 너무 많은데. 과연 소비자들이 라이크할 수 있냐. 맛으로만 라이크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자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사는 자체에서도 패키징이나 디자인만 보고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안목이 생겼을 테니까 해외에서 이걸 딱 작물을 보고 자, 요거 괜찮겠는데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찍어서 들여온 것이 네네.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면. 네. 근데 불과 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채 1% 미만? 그렇지. 예. 그렇게 전혀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 좋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를 잘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뭐 여러 가지 했던 지금은 뭐 통계적으로도 분석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신품종 작물들이 음. 소비자 시장에서 어떤 컨텐츠나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고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맛이나 어떤 구성 단위에 반응하는지도 저희가 이제 뭐 구글 애널리스틱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분석할 하고요. 수 있으니까. 재배 같은 경우도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자동 생산화 설비라든지 온도와 습도, 생산 부분을 균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시스템들이 잘 네.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매뉴얼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수록 이제 앞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예, 효율성이 이제 그럼요. 뛰어나죠. 예. 자, 마케팅 전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요즘은 누구나 음. 식품을 예로 들자면 다른 품목들도 그렇지만 식품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내가 대학을 갓 졸업해도 인터넷에서 일부 기본적인 노하우만 습득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셀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셀러가 너무 많아졌고요. 아하. 또한 이제 비대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택트 소비가 너무나 이제 급격히 확대되다 보니까 판매자들도 많아졌고요. 예. 저희는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뭐 새벽 배송이나 샛별 배송을 하는 큰 이제 유통 대기업의 마케팅 모델을 따라가고는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저희 자사의 몰에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다른 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맛과 즐거움과 스토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걸 만들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스토리나 컨텐츠를 저희가 영상 컨텐츠나 그리고 SNS 카드 뉴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농업 기반 혁신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기반.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나 생각을 좀 더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일 농부 캠페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스마일 농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라고 해서 논 위에서 어떤 한 농부가 흙이 묵은 장화를 신고 근데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화면이 점핑하면서 그 세련된 정장을 입고 농가를 걸어가는 모습. 뭐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사하는 게 있네. 예.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한 시각이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농업이라 하면 뭐 흙 묻고 칙칙하고 이런 건데 농업도 얼마든지 논밭 위에서도 세련될 수 있고 스마트 또 매력 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농장에도 보면 농부들이 정말 어떤 전문직들보다 멋있게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것들이 많잖아요. 농업인이 기업이네요. 또 예.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을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고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새로운 신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이 신품종을 먹게 하게끔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 모르니까. 예. 그래서 호기심에 클릭을 하지만 구매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레시피라든지 제조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소비자가 라이크할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컨텐츠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입소문 내주고 하면 네네. 확산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저 오프라인 시그네처 매장을 열 계획이다. 그건 어떤 예. 걸 갖고 있습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주력 특수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상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철 따라 그 스토리가 그 매장 안에 입혀진 아하. 어떻게 보면 스토리 식품 전문몰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예를 들어서 초당 옥수수 시즌에는 초당 옥수수를 보러 가면 매장 안에서 초당 옥수수 밭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요. 초당 옥수수가 직접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한 초당 옥수수가 산처럼 쌓여 있으면서 그 초당 옥수수의 색깔이나
맛이나 이런 것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또 그 옆으로 가면 초당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HMR이나 즉석 상품들, 뭐 버터구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가공화된 그런 상품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좀 스토리몰을 만들려고 그거 재밌겠는데 그거는. 플래그샵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이제 직접 체험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근데 최근에 그 수산물, 축산물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네. 좀 더 소비자들한테 이제 엣지 있고 유니크한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국내에 지금 현재 유기농 인증받은 새우 양식장이 없습니다. 새우. 예, 예. 근데 새우가 항상 이제 균에 대한 문제, 양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민한 놈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새우 양식 전문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아하. 저희가 이제 유기농 환경에서 유기농 자재만 써서 생으로 먹든 언제 어떻게 먹어도 건강한 유기농 새우를 저희가 한 2년 정도 같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하고 발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가 가을에 새우를 이제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예, 자, 예. 또 어떤 게 그리고 있습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팔뚝만한 새우라고 해서 킹 타이거 새우도 기니에서 이제 직접 잡고 들어와서 기니? 예, 예. 야, 이 또 아프리카 또 나온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선보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스파이니 랍스타라고 해서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정글에서 먹던 그 큰 가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수입해 와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또 판매를 해서 인기도 많이 이제 끌고 있고요. 개는 수입 안 해? 저희가 예전에는 직접 이제 게를 수입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포항 구룡포에 저희가 선주분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시즌에 이제 금어기가 있으니까 네. 시즌에는 뭐 영덕 대게라든지 그리고 구룡포 대게, 홍게 등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유통 채널을 어느 정도 갖춰놓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협업을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수산물 쪽도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이 되겠네.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추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검단에 수산물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산물 프로세싱 센터도 가지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요즘은 이게 농수축산물이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 버터구이에 새우 버터구이를 한 팩으로 해서 그렇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콜라보 상품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산물이 뭐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면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먹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옛날에는 뭐 좀 싼 거 싸면 좋겠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가성비 싸고도 좀 뭐 예를 들어서 맛도 좋고 네네. 또 크고 이러다가 요새 완전히 뭐 다 쪼개지는 것 같아요. 잘 팔리는 게 뭡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기호. 많이 달라졌죠. 네. 이제 많이 달라지고 소비자층들도 다양해졌고요. 네. 일반적으로 식품 이커머스 기준으로 본다면 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쌀이라든지 뭐 양파, 무, 배추 이렇게 가장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거. 그런 품목들이 상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었다면 네. 지금은 카테고리가 상당히 양산되고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밀키트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HMR의 일환인 용어인데 근데는 지금은 뭐 간편 편의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샐러드류 이런 것들이 너무가 특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간편 조리식이라든지 반찬류 그리고 탕류 그리고 뭐 샐러드류, 닭가슴살류, 다이어트 관련된 또 간편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팔리죠. 융합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가 또 형성이 되고요. 융합된 것도 있고 세분화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SNS 증문 즉답 코너입니다. 저 인터넷을 통해서 네네. 이제 미리 알려주고 오늘 이런 분을 모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많이 모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훨씬 더 큰 이커머스들도 많은데 자, 솔직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큰 곳에 납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할 필요 맞습니다. 없고 다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농업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로를 가질 수 있는 게 공판장에 이제 수매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마트, 백화점에서 거래하던 벤더들한테 납품을 하거나 예. 아니면 산지 상인분들이라고 하죠. 예. 상인들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만큼 판로처나 공급처가 한정적이었죠. 예. 근데 여러 가지 SNS나 이커머스 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하면서 지금은 예. 판로는 너무나 다양해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만 하더라도 대형 유통사를 취하지 않고는 판로가 없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사를 끼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물량, 규모의 물량을 팔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누구나. 그게 크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농민분들이 본인의 컨디션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가장 좋은 자생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분들이 어느 정도 구조와 환경과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열정만 있다면 자체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규제에 따라 다르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의 평수가 상당히 넓고 기업 농의 구조다.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소규모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우리 가족들이 농사 지어서 한다. 이 정도의 농가라면 본인들의 SNS나 여러 가지 요즘 단일로 판매하는 채널을 통해서도 예. 뭐 수매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혼자 판매하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요. 또 대다수의 지역 농가들을 보면 본인들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채널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량의 물건을 생산해서 이거를 수확해서 이제 납품하는 데 시스템이 특화되어 있는 곳들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 자체가 식품 전문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농가 지인분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야,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되냐? 이 사과 이거 몇십 톤 있다. 이거를 저희가 판매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물성이나 형태에 따라서 가락동의 이 시기에 물건을 올리는 게 더 좋은 가격을 받고 더 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자재나 이런 데 납품했을 때 더 경쟁력 있게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농가의 컨디션이나 체력,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채널은 많다. 채널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예. 그 중에서 우리한테 딱 맞는 게 뭔지를 잘 골라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질문. 네네. 자, 혹시 상장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 받을 계획도 있나요? 이분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희의 이런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벌써 이제 투자를 받은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그래도 농업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상장하는 사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꿈이 좀 잘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네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취준생인 것 같은데요. 자, 농업 관련 기업인데 직원 뽑을 때 농대 나온 직원을 위주로 뽑습니까? 물론 이제 그 회사 조직 안에 업무 형태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꼭 농대 나온 직원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스타트업이고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형태의 업무보다는 좀 더 이제 기존의 챌린지를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꼭 매이는 건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정이나 본인이 이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관심이겠죠. 예. 이제 그 관심이라는 게 내가 농업 관련된 농산물 MD를 하겠다. 어떤 이 영역의 직무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대학교 때의 생활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특강을 가거나 하면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랍니다. 신나게 놀고. 근데 그 10분은 본인이 정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 그거를 10분만 투자해도 그게 대학 4년 동안에 하루에 10분이 뭉쳐지면 본인만의 엄청난 장기로 하나의 메리트 있는 강점으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딸기 케이크를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딸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전국에 유명하다는 딸기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딸기 케이크 사진을 찍고 그 사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셨나, 어디 딸기냐, 빠졌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SNS에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이런 데이터나 기록이 충분히 이 친구의 뭔가 하나의 핵심 장점으로 기인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제 농업 관련 비즈니스나 식품 관련 쪽 MD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대학 기간 동안에 하루 10분이라도 관심을 깊이. 깊이 가지고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어쨌든 큰 기업을 일군 분들, 성공의 일로 간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꼭 있어요. 자, 경영 철학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직원들과 우리 함께하는 협력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봅니다.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일단 프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와 일을 하고 싶고요. 저부터도 이제 프로가 돼야 되고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프로라면 결과로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뚫고 나가야죠, 그러고 어려움도. 그렇게 돼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또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식탁에서는 즐거워야 된다 보거든요. 저희의 이런 핵심 모토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식탁을 만들자. 그래 행복하지 또. 그리고 이 즐거운 식탁이 농민분들의 식탁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의 식탁도 즐거워야 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 식탁도 즐거워야 된다. 직원들 잘 먹여야겠어요. 뭐 다른 거는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식품 회사다 보니까 샘플링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먹을 건 풍족합니다. 그거 괜찮은 복지 정책인데 보니까. 평소에 나는 농촌에 빚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건? 그게 뭐 농촌에 빚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하고 가장 어려울 때 저의 손을 잡아준 것도 농민분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회사가 많은 인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도 농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빚이 있고요. 딴 것보다도 이 참 농업 현실을 보면 이 자생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이 돼야 되고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잘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근데 돈 되는 농업 환경이 돼야만 똑똑하고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내가 농업에 뛰어들어서 애그리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젊은 농업인으로서 이제까지 농민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농업 기업을 일구었고 그리고 국내에 몇 안 되는 농업 이커머스로서 많이 이제 박수도 받고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우리 관련된 농가들이 돈 벌 수 있고 잘 되는 환경들을 만들고 저희가 전체 농가들은 다 먹여 살릴 수 없지만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농민분들이 잘 되면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돼서 퍼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과 함께 성장을 해온 거고
또 농업인과의 그런 협력이나 협업이 없이는 앞으로도 뭐 간단한 일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경영자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자, 끝으로 예, 예. 자, 시청자분들을 특히 농업인을 염두에 두고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농업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생력 있게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나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축해서 농업 환경이나 이 농산물의 유통 환경이 지금 변혁기를 일어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고 이 희망 안에서 전략을 세우시고 좀 더 다양한 방향이나 방법을 찾으신다면 누구나 저는 강소농이 될 수 있고 또한 애그리 비즈니스를 실천하실 수 있고 부자 되는 농부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풍요롭고 예. 매력적인 농촌으로. 이런 이미지가 얼마든지 연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의 중심은 우리 농민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농민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업이란 제 인생의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제가 그 처음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된 것도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꿈과 희망도 농업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고마우면서도 저한테는 이제 삶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우리 또 농업인들 농촌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네. 협력을 잘 해주시길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식탁이 있는 삶 김재훈 대표를 모시고 고부가치 작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리고 유통 생태계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농업인들이 흘리는 땀의 무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강한 농식품 유통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